네, 연일 폭탄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말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 대표의 측근들을 겨누고 있죠. 이 대표의 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작심한 듯 오늘 관련 의혹도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이런 선언도 했는데요. 이 소식들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비정하달까? 그런 세상이구나.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함께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네, 의리란 없다고 선언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마음을 바꾼 이유를 방금 전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가족을 먼저 생각하겠다고도 했는데 이 형제 혹은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엄마, 어이 브라더. Hey, brother. 브라더! Yeah, brother. 자세한 건 검찰에 밝히겠다고도 했죠. 일단 우선 배창동 대판에서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혐의의 정점은 유 전 본부장이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실질적인 결정권자 아니냐라고 따져 물은 겁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건설사를 참여시킬 경우 여러 폐해가 많아서 본인이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은요, 위례 신도시 관련 의혹으로 추가 기소가 된 후에 이달 11일 새로 선임됐던 A 변호사를 해촉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A 변호사,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 출신이고요. 이재명 대표와도 가깝다고 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A 변호사가 변호를 하러 온 게 아니라 회유하러 온 가짜 변호사였다라면서 이 검찰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등 내 동정을 살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경 변호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구속 막바지에는 이 변호인 접견 거부를 했다는 사실도 밝혔었죠. 검찰의 당시 답변 들어보시죠. 추가 기소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유동규를 불러서 변호인과의 접견을 막는 이 이상한 상태, 수감자를 불러서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변호인 선임 과정은 오히려 검찰은 유동규를 회유하려는 과정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로 성격이 바뀌었죠. 민주당은 구체적인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받았다는 이 8억여 원, 남욱 변호사에게서 나와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거쳐서 받았다고 보고 있죠. 이 대표의 친구이자 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은밀하게 전달해도 모자랄 이 정치 자금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 어딨냐고 했습니다. 정치 자금을 받을 때 돈 주는 사람 따르고 전달하는 사람을 몇 단계 거쳐서 받겠습니까? 예. 굉장히 위험한 거죠. 남욱이 만든 돈을 갖다가 이모 씨, 정모 씨 통해서 유동규 통해 갖고 김용한테 전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여러 가지 시점도 상황들을 꿰어 맞추기 전한 게 아닌가. 또 네, 검찰은 남 변호사의 측근 이모 씨가 정민용 변호사에게 돈을 건넸다라는 이 건물의 주차장 CCTV 출입 내역까지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김용 부원장이 아니라 이 씨와 정 변호사, 유 본부장 간의 돈을 주고받은 흔적이라는 이런 반박이 나왔습니다. 남 변호사 측이 제출한 메모도 증거가 안 된다고 했는데요. 정 변호사는 같은 시점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김 부원장을 봤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지만 돈을 건네는 장면을 목격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용한테 전달됐다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그 시기에 또는 뭐 일정 장소에 둘이 만날 수도 있었겠죠. 유동규하고 김용은 잘 아는 사이니까. 네. 그것도 만났다는 게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아니겠죠, 사실. 네, 또 재판에 가면 유 전 본부장의 말 자체의 신뢰도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보게 될 거다라는 게 야권의 주장인데요.
유 전 본부장 본인의 형량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진술이 바뀐 점 등 때문입니다. 결국은 검찰의 증거 확보가 관건으로 풀이됩니다. 진술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재 무시무시한 얘기들 꺼내고 있지만 그러나 구체성에 있어서는 아직은 글쎄요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유동규 씨 입에서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 수사와 관련된 유의미한 팩트가 나오는 건 없습니다.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레토릭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동규의 입이 무슨 시한폭탄이 될 만한 건 없습니다. 네, 여기에 김 부원장은 이 8억여 원 수수 혐의 자체 부인을 하고 있죠. 거대한 조작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검찰 수사가 이 대표에게 향하려면 김용이라는 산을 넘어야 하는 셈인데 이 대표는 물론 이 민주당에서도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없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저는 뭐 김용이 수수했다고 하는 걸 좀 믿기 힘들다고 좀 보고 있고요. 경선에 돈이 들어갈 일이 없었습니다. 본인들 다 자원봉사했기 때문에 경선 자금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각자 알아서 했었습니다. 네, 이런 이 대표의 믿음 자체가 일종의 시그널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측근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해창 총재도 무슨 찻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근들이 구속당하고 수사받았지만 이해창 당시 총재까지는 안 갔었어요. 안 갔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안희정 당시 가장 측근이 거기서 끊었잖아요. 끊었죠. 정치적 공동명체잖아요. 김용이나 정진상은.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너지는 순간 자기들은 미래가 없어요. 설사 본인들이 떠안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뭐 받은 것도 시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진술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거고. 네, 유 전 본부장이 폭로하고 있는 내용들이요. 이 대표의 대선 정치 자금에 국한이 되지 않죠. 화살은 김 부원장뿐 아니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숨기라고 하는 등 이 증거 인멸 교사 의혹 이런 부분을 진술하는가 하면요. 두 사람 모두에게 유흥업소에서 술자리 접대를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인간적인 서운함도 표출을 했습니다. 월급 1,000만 원 받은 본인은 재산이 3천만 원이고 빚이 7천만 원인데 이 두 사람은 고급 아파트에 살더라는 겁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재산 형성 과정 또 정 실장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까지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김용은 월급 300만 원인데 여의도로 이사가고 정진상은 빚도 하나 없이 아파트 얻었다고 한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느냐? 감옥 안에서 저승사자가 있으면 빨리 나타나라. 한번 좀 보자고 생각했다. 내가 두려운 게 있겠느냐? 네, 정 실장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출국 금지까지 된 사실 알려졌죠. 관련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정 실장이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안산시청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이 성남FC를 전격 인수하게 된 배경을 찾기 위해서 안산시가 이 성남FC의 전신인 성남 일화축구단 인수를 추진했다가 단념했던 시기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듯합니다. 여기에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또 다른 혐의가 있죠. 고 김문기 전 개발 1차장 몰랐다 하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 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유 전 본부장이 인터뷰에서 호주 가서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탔는데 몰랐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죠.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이 유 전 본부장의 이 인터뷰를 보고 과거의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겨 있는데요. 대선 전인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기 전에 이 대표 측 인사가 먼저 만나자고 했다는 겁니다. 사장님이랑 저랑 보자는 말씀이신가요? 술 좋아하면 소주라도 한잔 하든가. 아, 네, 좋죠. 제가 저번에 여쭤봤던 거에 대한 답 가지고 와주시죠. 후보님 또는 후보 가장 주변에서 후보 생각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하고 얘기 정확하게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네, 김 전 처장의 유족은 이 방금 녹취록에 나온 이 해당 인사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이 갑자기 확 들이대면 블랙아웃이 된다. 그럴 때 모른다고 일단 대답하는데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대표의 이런 말을 해명해 준 셈인데요. 이 대표가 대선 당시에 했던 발언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합의 직원이었으니까. 가진상 우동규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국회사범을 사면을 합니다. 예.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부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선언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으로 오늘 발제 정리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네, 경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신변 보호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방금 들어왔는데요. 어제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경찰청장이 검토해 보겠다고 한 지 하루 만입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형제라 생각했던 사람들 비정하다. 돌아선 유동규, 반박한 정성호. 이재명 대표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